대표님은 어떤 뉴스를 좀 제일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경주 에이펙 결국 그 이제 관세 협상이잖아요. 예, 예. 관세 협상 잘했다고 지금 외교 성공이다. 예.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자화자찬하는데 네. 망했다. 망했다. 소위 이 조원진이가 민노총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게 됐다. 야, 민노총도 그렇게 입장냈습니까? 소위 제가 뭐 미리 지난 목요일 날인가 우리 미래 산업 중요한 미래 산업을 미국에 담보 잡힌 굴종의 협상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조목조목 얘기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민노총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 지금 박수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 민노총이 발표했더라고. 제하고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더라고. 재밌다. 그렇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이 1,500억 불 줬잖아요. 예. 안 줘도 되는 거 줬거든. 아하. 그 뉴스 한번 사실은 따져보려고. 예.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5,500억 불. 네. 한국은 3,500억인데. 3,500억 불 그것만 해도 퉁쳐도 돼요. 왜냐하면 뭐 비교 자체가 외환보유고가 일본은 3.2배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일본하고의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3,500억 불 가지고 퉁치면은 그게 잘한 외교고 협상이에요. 거기다가 기업들이 지금 미국 가고 싶어 죽는 거야. 네. 뭐 아시다시피 기업이 압박 엄청 받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이래가지고 엄청 압박을 받으니까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 불러가지고 좀 도와도 이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삼성, LG 그 다음에 하나 뭐 쫙 나가. 그게 얼마예요? 1,500억 불. 그냥 1,500억 불 그냥 주는 게 낫지. 기업들의 불옵션 산업, 소위 자동차, 로봇, 배터리, 조선, 반도체, 그다음에 뭐 소형 모듈, 뭐 이런 불옵션 산업을 미국에 줬다. 그러면 투자라는 게 기업이 이익을 남으면은 투자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운영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미국에다 거의 다 갖다 바쳤어. 그러면 한국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굴종적인 2030 세대의 미래의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빠질 거냐? 알겠습니다. 저는 100만 빠진다고 봐요. 100만. 이게요. 예. 5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억 불을 10년에 나눠준다. 그렇잖아. 2천억을 준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영향은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이 협상은 보기에는 뭐 경제 안정을 시키고 뭐 협상에 성공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저는 3,500억 불 주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용이 그럼 뭐 어차피 의원하실 때보다 말이 더 길어지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주요 산업을 그 미래 산업의 주권을 넘겼다. 어. 이거는 심각하다. 저는 심각하다. 그래. 뉴스 소개 없이 바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 그리고 반박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뭐 보시기에 따라서 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점수라고 하는 것이 상대 평가도 있고 절대 평가도 있고 두 가지 항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 평가라 보면 뭐 일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일본 언론이나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의 관세 협상의 결과를 보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못했냐라고 하는 평가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잘한 평가다. 상대 평가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물론 지금 이 관세 협정이 상호 간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약간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시작된 이제 협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이제 벌어진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를 미국이 주장했던 게 15%로 줄어들어서 좀 괜찮아 보이는 협상인가 이제 이렇게 절대 평가의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실은 한미 간에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제로 관세로 쭉 해왔던 상황인데 예. 15%의 관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걸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현명하게 잘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 대한 투자 유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대기업들도 삼성이든 현대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만의 안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도 이제 미국에도 공장들이 있었고 또 미국의 여러 경제적 상황 안에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여러 길들일 수도 있을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은 축소되지 않도록 또 정부가 역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듣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그분이 최선에 가까운 협상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매년 투자하던 규모가 있는데 그거랑 비춰봤을 때 매해 이제 200억 달러를 이제 상한으로 뒀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 2024년도에 예. 외국 투자 총 금액이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불. 예. 거기에 200억 불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 3분의 1을 미국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600억 중에서도 미국에 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럼 결국은 미국에 400억 불 정도가 가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아르헨티나 통화 수업 해가지고 200억 불 수합 받았어요. 그런데 동맹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보다 한국이 더 앞장서 있잖아요. 그런데 관세 협상의 의미를 이재명 정권이 잘 몰랐다. 첫째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잖아요. 중국의 G2 1대1로의 정책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한 거잖아요. 크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첫째는 소위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걸려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중국을 압박하지만은 플러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제도로 갔고 한국, 일본이. 두 번째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초기지로 다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저는 트럼프의 저러한 무자비한 관세 압박, 아무리 중국이 G2로 오는 걸 막 뜨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이 부분은 전혀 다르다. 다른 나라하고 한국에 대한 부분들은. 예. 그런데 이 미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세 협상 들어갈 때 경제적인 관세 협상이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돼. 이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정치적인 관세 협상으로 풀어야 되지. 예. 경제적인 문제로 풀러 들어가니까 숫자에 매여버렸어요. 이 협상팀들이. 그러니까 제가 협상팀들이 그 숫자에 매여가다 보니까 이걸 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기업에 1,500불도 주고 6천억 불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 아하. 왜냐하면은 예. 그러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한 기회가. 예를 그런데 들면 어떤,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예. 일본은 돈 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일본은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일본은 그 협상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위험이 있고 미국이 가장 견제하고 싶어하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정치적인 지렛대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용을 못했다. 그럼 카드를 활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예. 퍼줄 거 다 퍼주고 미래 산업까지 주는 상태가 되니까 제가 경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악한다는 게 너무 정치력의 부재다. 이것을 경제로 푼다. 아니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 보고 야 25% 15% 제로 관세에서 15%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 동맹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했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은 줘라 이거지. 그 대신 기업 주지 말고 기업 산업 내주지 말고 산업 보호하면서 돈은 주되 정치적으로 트럼프하고 할 얘기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통화 수합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펙트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됐어. 네.
그 내막이 저는 너무 궁금하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거죠.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뺏기기만 하고 얻은 게 없는 협상 결과였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예. 방금 쭉 한미일 중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일본은 아주 정치적으로 잘 얻었는데 우리가 좀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일본의 어느 언론이나 어느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훨씬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내용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잘 넘어선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평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3,500억 불 말고 다른 금액으로 뭐 하셨으면 돈으로만 결정했으면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돈으로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때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셨을지 이제 모르겠는데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협상의 시작 그 강대국의 그 상황 안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면서 특히 이제 마스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최대로 극대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투자라면 한국 기업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수익을 거의 90% 가까이 미국이 다 가져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최종적인 이제 논의 결과는 원금 회수 되기 전까지는 50대 50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돼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MOU 문서도 이제 봐야 하고 팩트 시트의 기술 사항들도 저희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최종적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도 선방한 정부 그 협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